생활, 학습 면에서 학년별로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 무엇일까요? 이제 적응해 가야 하는 1학년. 1학년의 가장 큰 목표는 학교를 즐겁게 잘 다니는 것입니다. 아직 생년월일에 따른 소근육의 발달차가 있어 아이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면으로 먼저 이 책을 보자라면요. 네, 만약 아이가 아침에 웃는 얼굴로 학교에 간다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 낯선 학교라는 곳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교 후에 아이에게 얼마나 재밌어? 뭐 하면서 놀았어? 와, 이런 것도 배웠구나라는 관심을 보여주면서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면 차츰 나아집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그 초등맘 라디오의 사연이었죠.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울고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직 이 책을 못 읽어보셨군요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이 책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랑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 달리 일단 어린이집은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낮잠도 자고 어떤 교육적인 것보다는 아이의 놀이, 어떤 그리고 친구 관계, 네, 요런 즐거움의 대상인 부분인가 반면에 유치원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교육적인 부분이 들어가죠. 낮잠 자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네, 아이들이 좀 배우는 공간, 뭐 영어도 배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치원에서는 학습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규칙과 규율이라는 게 있죠.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고 몇 시까지 꼭 등교해야 되는 게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그냥 좀 늦게 일어나면 부모님이 그냥 늦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철저하게 가야 되면 오고 싶다고 일찍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항상 그 시간, 그리고 또 선생님과 또 어떤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화장실도 이제 예를 들면은 선생님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손을 들고 딱 이렇게 아이들 딱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심적 부담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준서아이님 안녕하세요. 네, 그런 심적 부담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특히 1학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불안 정세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아이에게 더욱더 강인한 신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전화를,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해, 적각.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안 될 것 같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전화기를 정말 울리자마자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아이랑.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누구 괜찮은 친구, 마음에 드는 친구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그냥 가서 또 선생님은 어떤 말씀하셨어? 우리 딸 예쁘단 얘기하셨어? 아니면 우리 딸에게 어떤 새로운 사고를 질문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이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화를.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이 1학년에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면에서는요, 일단 1학년 1학기에는 학교와 담임 선생님의 교육 계획에 잘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 학기는 학습적인 면보다 학교 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의 현재 학습 생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교과서 상태를 보면 아예 언어 습관과 쓰기 학습 정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맞춤법은 어른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맞춤법이 틀리는 것도 여러분, 네, 꾸중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런 거 이제 시작하는구나. 오, 야, 이런 거 너 재치있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여러분 유머 감각적으로 아예 하고 웃으시면서, 네, 대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어른도 틀리고
도반장 진짜 많이 털려요. 네. 그렇다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 네. 다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보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도 엄마만큼 자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난 할 수 있어. 우리 여러분 어린이집에 있으면 배우거든요. 난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우리 건우가 와서 저한테 시켜요. 네. 넌 할 수 있어라고 자꾸 부르라고. 네. 맨날 불러줍니다. 네. 죄송합니다. 엄치라서. 자, 수학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방학 동안 그 부분을 보충해 주세요. 네. 하지만 집중 시간이 짧은 시기이니 긴 시간 같은 주제의 학습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1학년 때는 엄청 길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고 나중에 이제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해주면서 아이가 학습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엄마하고의 대화의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해주는 부분들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정님. 맞춤법은 어른도 어려워요. 털려요. 네. 되도록 안 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독서예요. 네. 독서라는 건 수많은 어휘와 단어를 보잖아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독서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슬로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천천히 읽는 만큼 네, 눈으로 단어가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 단어가 잘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요? 철자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면서 네, 눈으로 말고요. 말을 천천히 도반장처럼 지금처럼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책도 분량이 많지 않죠. 짧게 읽고 빨리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